그러면 네 번째 주자에 윤석열 대선 주자 3위 나 빼달라고 했는데, 자,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 시대의 그 영웅에 대해서 목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레시드라님께서 안쌤 오랜만이시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네. 이제 네, 합니다. 저기 저기 그러니까 책 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레스테라님이 참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최근호님, 성림호님, 똑똑하지님, 안영환님 참 젊으니까 그렇죠. 저도 안영환 밀고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이 태풍에 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본인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윤석열 측근한테 좀 들은 바로는요, 그렇게 정치인들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아주 우습게 보고요. 이 자유한국당도 우습고, 이 민주당도 우습고, 아유, 저것들 이러고 있는 게 윤석열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정치 안 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치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좀 말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선출직 공직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출직 공직이라는 것은 선출직이란 형용사구 다음에 공직이 메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을 통해 뽑은 공직자라는 뜻이죠. 공직자가 메인입니다. 그러면 선출을 할 사람은 공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기 성취가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뭐 세계 다 그렇습니다만 선출을 할 수 있느냐, 선출이 되느냐, 내가 뽑힐 수 있느냐만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막 뽑히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표좀 있다고 하면 뽑히는 거고, 이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분이 대통령이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본인이 하겠다고 한다면 다크호스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기가 이제 2019년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1년 7월에 끝납니다. 근데 선거는 22년 5월에 선거했습니다. 딱 좋은 거죠, 지금. 타이밍 끝나면 한 1년 정도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선거판이고, 이제 본인이 어찌됐든 말씀한 거죠. 현재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아주 뚜렷한 선수가 없어요. 과거에 박근혜 후보였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제1의 후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뛰어난 후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 후보였습니다. 대적자가 별로 없었던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이지만 벌써 윤석열 딱 띄우니까 비슷하게 나와버린다. 이건 그만큼 아직은 기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윤석열은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그렇죠. 지금 봐야죠. 네, 지금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면은 어느 변호사님 계세요. 윤석열 찬양을 하는 계속 뭐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두 분의 관계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윤석열 본인은 스타일 자체가 타고난 검사지 정치는 하지 생각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요, 윤석열 이분 저는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법조인이 정치하고 대통령하고 하기에는 좀 전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는 겁니다. 너가 죄가 있다 없다, 기소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만 정치는 그건 아닙니다. 정치는 너하고 만데 48대 52를 나눠주면서 52한테 그래, 내가 좀 더 받았으니까 너 마음을 더 써. 이런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유시간치 하면 데이비슨이 말한 것처럼 자원과 가치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럼 안용환 이론은 뭐냐? 거기다 한정된 형상을 넣어서 한정된 한 공동체의 자원과 가치를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할 때는 너가 잘났으니까 더 많이 주고 못났으니까 이 논리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가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있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좀 덜 받고 가난한 사람 더 많이 주자.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조인들은 이런 사고의 틀이 잡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조인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대거 정치판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글쎄 30년 검사 생활했기 때문에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 박성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소중히 쓰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딱 깨놓고 얘기하자면은 그 황교안도 법조인이에요. 네, 네, 검사 출신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카드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매기 카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황교안으로 하여금 더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다부지게 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정치라는 거를요, 저는요, 이렇게, 이 가드 내리고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인파이팅을 하라 이거예요. 팍팍 때리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리고 삭발할 때도 본인이 좀 그 국민들에게 막 근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냥 삭발만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전희경이가 뭘 얘기를 하고 있고 배현진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그때그때 따라서 저는 메시지는 참 잘 내더라고요. 우리 검찰은 정치 검찰은 부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보면 그냥 딱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게 정치를 한다 이럴 때 정치 검찰은 부패한 거다. 딱 막아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검찰은 뭘 해야 되느냐?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다. 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말하자면은 정치라는 건 메시지고 말이에요. 아, 그럼요. 임팩트를 던질 줄 아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없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우판에 히든카드가 생긴 거다. 이제 패스김님께서 그러시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하고 이제 추미애가요, 이 윤석열을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게 해가지고 추미애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사권을 검찰한테 뺏는다? 이러면 윤석열이가 이제 열받아갖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가 뭔데 검사장 회의를 전국적으로 22일에 소집을 합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난 안 간다 이런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안 가는데 검사장 회의를 제가 보기엔 검사들도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장관님, 제가 오늘 몸이 아픕니다. 장관님, 저희 장모님이 입원하셨습니다. 장관님, 저희 그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그냥 추미애가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요, 성님호님께서도요, 점점 더 지금, 참, 여옥대첩에 대해서 성님호님께서 가입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보수가 진짜 화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네이버 카페의 여옥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가서 여옥대첩 치시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대첩을 하십시오. 네. 정말 대첩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윤석열하고 지금 자꾸 싸우고 있는 민주당, 거기다가 이 문재인, 그만큼 이제 찔린 게 많은 거죠. 공소장 같은 거는 이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민변에마저도 참여연대도. 네. 민변마저도 그걸 비판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현 정권에 나가도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나가다 보니까 내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1차 균열이 이제 진중권 같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1차 균열을 일으켰다면은 저는 민변이 이번에 성명 썼던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마저도 이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 사람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오버를 합니다. 오버하다 보면 내부에서 그건 아니잖아. 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변의 이제 권경의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민변 탈퇴하겠다.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여기 활동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연대에서도 김경률 같은 사람을 내쫓아 버리고 이런 점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보수는 말이에요. 다 지저분하고 아주 반민주적이고 이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좌파들의 그 독재, 좌파들의 그 위선, 좌파들의 이 고집, 좌파들의 말하자면 돈과 권력을 쫓는 행태, 이거는 보수 뺨쳐먹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변이 이번에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항변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태에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광화문에 100만 명씩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아닌데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보수를 제약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자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본인들은 더 부패하고 더 더러우면서 보수는 더럽고 부패하고 기득권이고 무슨 뭐 속된 말로 맹하고 무슨 뭐 구태고 이런데 그거 아닌데. 그런데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강종환님께서 100배 더하다. 이 대한민국 정의로운 참여연대 건물은 누구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도 이 건물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고 이 장하성하고 막 관계가 많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스드라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블럭 처리가 됐는데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돼요. 정치 유튜버 유재일의 말이다. 유재일 씨 알죠? 근데 좌빨은 좌빨일까요? 맛이다. 근데 유재일 씨가 그동안은 완전히 이 좌파 유튜버였는데 요새 확 돌아가지고요. 네. 아주 우파한테 쏙쏙 들어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유재일, 뭐 진중권, 뭐 권경애 아주 진짜 요즘 이쁜 사람들 많습니다. 자, 화이팅 진중권. 자, 우리 프로에 나오면 제가 진짜 화이트 와인 이렇게 따라주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이 진중권 씨가 좋아하는 파스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뭐 볼로네즈나 이런 거보다 알리오 이런 파스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재밌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지금. 자,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안 보였어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려다가. 김성태님께서는 윤석열의 최근 행보는 너무 훌륭한데 서울주검장 시절에 적폐 청산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검사인 거예요. 네. 칼잡인 거예요, 여러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들면 무조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드렸다가 침당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은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일종의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칼잡이죠?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은요 조폭이 실려오건 안영환 선수가 실려오건 맹장 수술하면 이제 딱 개복 수술해갖고 그냥 맨정 자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윤석열은 그런 건데 이제 좌우 불문하고 중도층이 그래서 윤석열한테 열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동안에 하는 발언 같은 거 예를 들면 나는 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그럼 당신은 복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복수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뭐 이런 말 같은 게 국민들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잠재력은 굉장히 상당히 뛰어나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기려면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지도. 윤석열 인지도가 이미 찰만큼이 찼죠. 그렇죠. 찼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도가 높은데 신선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도는 여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선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으로부터 떨어지는 신선도를 말하는 거죠. 트럼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약간 인지도는 다 찼습니다. 무슨 뭐 TV 들어가면서 키가 부르니까 뭐 해고에 뭐 하면서 유명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도는 찼는데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데 워싱턴 거리하고 너무 멀어. 그렇죠. 힐러리는 완전 워싱턴 이미지 그 자체야. 그냥 이겨난 겁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도 신선해. 정말 무명해. 초선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냥 연설 잘해서 스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미지는 워싱턴 거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신선도와 지명도를 동시에 갖춘 드문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신선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데 연예인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연예인은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배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레이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이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잠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엇보다도 조국하고의 이 대척점을 통해 가지고 우뚝 섰잖아요. 근데 이제는 추미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까지 저는 이제 서로 맞짱을 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정치적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건 이제 책임감이죠. 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제 정치인에게 세 가지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 열정, 균형 감각은 이제 지적 능력을 포함한 겁니다. 세 번째가 책임감이죠. 그런데 열정만 가지면 안 됩니다. 과도한 열정은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입니다. 네, 좌파들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내면적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른바 정치 분석을 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해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을 보통 BIP라고 그러잖아요. BIP라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BIP가 바로 이제 정치인 특히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BIP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이트 즉 내다보는 네, 그렇죠. 능력. 그다음에 P는 뭐냐? 필로소피 철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그 정치 지도자는 참 위험한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만 됐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괜히 터가 세다 이러는 거지 이 세 가지를 갖춘 인물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으면 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 열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안영환 선수 다시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잘 대지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배현준 님, 우리 카모메님인데 뭐 여러 가지 글도 볼 수 있고 여옥대첩 여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여옥대첩 여러분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서 여옥대첩 치시면요 여기가 보수들의 테마파크 정말 보수가 그냥 활개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요 저들에게 빼앗긴 세상 빼앗긴 대한민국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이버에 여옥대첩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네.